안녕하세요. 오늘 상함수 그래프 그립시다. 상함수 그래프를 그린 이유가 방정식, 부등식을 되게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어요. 뭘 그리면? 그래프를 그리면.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차함수를 그릴 줄 알면 2차 방정식, 부등식을 되게 빠르게 풀 수 있어. 어려운 것도 풀 수 있고요. 그죠? 지수로도 똑같아요. 지수로고 그래프를 그리면 지수로고 방정식, 부등식을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우리 수학의 목적은 방정식, 부등식 풀어내는 게 수학의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그 목적이 현대수학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방정식, 부등식을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삼각함수로 주어지는 방정식, 부등식을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인 그림 어떻게 그리느냐? 별거 아니에요. 사인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사인 그림은요, 좌표 평면의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인데, 얘가 90도고, 얘가 180도고, 얘가 270도고, 얘가 360도에 계속 가겠죠, 그죠? 사인 그림이 뭐였어요? 사인이 뭐였어요? 지금 사인이 이런 거예요. 사인이 얘가 사인이었어요. 사인, 얘가 사인. 0도 오면 사인값 0이잖아요. 0인데 사인 0이에요, 그죠? 90도로 가면 사인값도 어때요? 90도로 가면 사인값도 자꾸 커져서 90도가 딱 되면 사인값 뭐가 돼? 1이 딱 되거든요. 이게 최대값이 사인의 최대값 됐죠? 그 다음에 90도를 넘어가면 사인값이 다시 작아져요. 작아져서 뭐가 딱 되면 180도가 되면 다시 사인값이 0 되고요. 얘는 양이지만 사인이 어디로 오면 이로 넘어오면 이제 음이잖아요. 이 사인값이 이렇게 사인값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인값이 다시 커지긴 커지는데 음의 쪽으로 커지니까 다시 뭐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딱 되고 최소값이 그리고 다시 사인값이 넘어오면서 다시 어디로 와요? 다시 0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한 바퀴 돌았잖아요. 이게 영원히 반복되는 거 사인 그림이, 그지? 사인 그림은 원점에서 시작해서 영원히 이걸 반복하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걸 주기함수다 그래. 주기함수, 그죠? 그래서 사인 함수의 성질을 잘 살펴보면 이런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성질이 뭐가 있냐면요, 사인 그림은 함수값이 마이너스 1과 4에 반드시 있어요.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1과 4에 같이 사인 값이 1을 넘어갈 수 없고요, 마이너스 1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사인 그림은 주기가 얼마죠, 여러분? 사인은 주기가 지금 2파에 320도예요. 320도 갈 때마다 한 바퀴씩 도는 거니까 어떻게 주기를 2파이 플러스 x 쓰면 참 좋겠네요. 그죠? 이 앞에서 공식으로 증명돼 이런 것들이요. 그림 그려서 할 수도 있고요. 증명은 다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하는 거예요. 됐죠? 값 찾아서요. 사인은 또 여러분 그림에서 보다시피 무슨 대칭이에요? 이게 원점 대칭이에요. 그렇죠? 원점의 대칭. 그래서 원점 대칭하는 게 뭐죠, 여러분? x의 값을 다 바꾸는 거예요. x의 보도하고 바꾸고 y의 보도 바꾼다. 이게 원점 대칭의 뜻이에요. 됐어요? 여기 사인 그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주기, 최대최소, 원점 대칭 이런 것들이요. 됐죠? 코사인도 거기다 한번 붙여버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코사인 보세요, 여러분. 얘가 코사인. 코사인이 0에서 뭐가 돼? 1이 돼버려요. 이게 중학교 때 다 하는 거예요. 0에서 1이 돼버리고 코사인은 90도로 자꾸 가면 어때? 90도로 가면 갈수록 밑변이 없어지니까 뭐예요? 90도 가면 0이 돼버려요. 그죠? 그리고 코사인 이선면에 가면 이미 음이 돼요. 됐죠? 올사탄코니까요. 그래서 코사인 가면 다시 어디로 가? 다시 자꾸 커지잖아. 커지는데 음의 쪽에서 커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1로. 됐죠? 그 다음에 코사인 가면 다시 코사인 값 다시 0으로 와요. 그러다가 다시 코사인 값 어디로 오죠? 다시 코사인 값 다시 어디로 와요? 다시 코사인 값 다시 어디로? 다시 1로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코사인 생명이 끝난 거예요. 이게 코사인 다시 이렇게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 사인처럼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차이점이 뭐냐? 코사인도 여러분 똑같아요. 코사인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 최소값이 있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고요. 코사인은 무슨 주기가 똑같이 사인처럼 주기가 2파예요. 그래서 코사인도 주기가 얼마다? 사인처럼 코사인도 똑같이 주기가 2파이다 그 말이고요. 자, 코사인은 뭐예요, 여러분? 어머 세상에 y축에 대칭되는 그림이에요. 이걸 우함수다 그랬죠? y축 대칭이니까 뭐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 x의 오만 살짝 바꿔도 함수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은 성질이 똑같아요. 그죠? 단지 사인과 코사인 몇 도만큼? 90도만큼 비껴있는 운명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내가 사인 코사인을 뭐를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그래. 그죠? 현대판 로미오 줄리엣도 뭐 총 쏘고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90도만큼 비껴있는 운명의 그래프예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물론 교과에서 많이 없어졌지만 계속해서 수학을 배우는데 삼각함수가 뭐냐면 사인 코사인 관계를 극복하려고 많은 공식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과적인 축소되면서 이제 수능에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택으로 조금 더 미적분 같은 걸 듣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를 더 많이 규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되게 포인트다 이거지. 됐죠? 사인 코사인이 중요한 관계를 갖고요. 탄젠트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인과 코사인은 뭘 가져요? 사인 코사인은 다 밑변분의 밑변이 코사인, 밑변의 높이가 사인이니까 항상 사인 코사인은 분모로 같잖아요. 빗변들 그죠? 탄젠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탄젠트는 빗변과 관계가 없거든요. 탄젠트는 얘가 탄젠트예요. 탄젠트. 그러니까 0의 높이가 없어지니까 탄젠트는 여기도 0이고요. 그리고 90도로 가면 탄젠트가 쫙 커지잖아요. 그죠? 45도에서 이미 45도일 때 탄젠트 값은 이미 1이 돼버리고요. 90도로 자꾸 커지는데 90도가 딱 될 수 없어요. 90도가 되면 분모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분모가 없는 값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지? 엄마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세상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는 90도를 항상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정근선의 탄젠트 정근선. 됐죠? 이쪽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 음의 쪽에서 탄젠트가 자꾸 커지고 음의 쪽에서 그러다가 90도 마이너스 90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탄젠트는 다시 마이너스 90도가 영원히. 이게 탄젠트 기본이에요. 기본. 사인하고 다르죠. 사인 코사인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왔는데 탄젠트는 이렇게 마이너스 90도와 90도가 기본이에요. 됐죠? 사인 코사인은 0과 2파이가 90도인데 탄젠트는 마이너스 90도와 90도가 기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게 탄젠트 그림이에요. 됐죠? 그래서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하고 다르게 최초로 탄젠트는 없어요. 가장 무지 커지고 가장 작아져. 이거 우리 배울 거예요. 그죠? 하나씩 커지는 거예요. 됐죠? 탄젠트는 최초수가 없어요. 단 탄젠트는 뭐처럼 사인처럼 무슨 사인처럼 주기가 뭐예요? 탄젠트 주기는 탄젠트 주기는 뭐라고 여러분? 탄젠트 주기는 얼마예요? 파이였어요. 파이였죠. 주기가 파이 그죠? 파이 플러스 x고요. 그리고 탄젠트는 사인처럼 무슨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탄젠트는 x, y, 4를 다 바꾸는 거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게 탄젠트 사인 코사인 그림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건 기본형이고 조금 변형되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꾸면 조금 설명해 줄게. 잡으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a 꼬로 sin x의 최대값 얼마죠? 최대값은 1이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요.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가 2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앞에 2가 붙으면 이렇게 그죠? 그러면 sin 값을 2배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값 얼마예요? 2고요. 최소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주기는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으니까 x가 그죠? 만약에 잡으세요. 이렇게 2배 sin 2x 그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sin 앞에 2배에서 역시 최대값은 2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인데 참 주기는 원래 sin의 주기가 2파인데요. 그림이 x 앞에 2가 있으면 2배로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림이 2배로 날카로워지면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x 앞에 있는 값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주기가 파이가 돼요. 그렇죠? 이 앞에 부호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부호가 바뀐다는 건 그림이 대칭된다는 얘기인데 대칭된다고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2x일 때도 주기는 똑같이 2로 나누고요. 마이너스 2x도 2로 나눠요. 됐어요? 그럼 잡으세요. 기본적으로 내가 일반적인 걸 하나 써줄게. 이것만 이해하면 다 끝이에요. 보세요. y는 a의 sin bx 플러스 c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양인데요. 잡으세요 여러분. 최대값은요. 얘가 없으면 최대값은 뭐예요? a인데요. a가 음이든 양이든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최대값 이렇게 a의 절대값 붙이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y는 c만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y는 c만큼 최대값, 최소값 보세요. 최소값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중에 최소인데 c만큼 또 움직였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주기는 어떻게? 주기는 원래 사인의 주기가 2파인데 뭐로 나눠요? 요 b로. 부호가 상관없으니까 절대값으로 나눈 거죠. 요것만 이해하면 사인, 코사인의 탄젠트 그림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사인과 코사인은 어차피 똑같아요. 됐죠? 탄젠트는 뭐하는데 탄젠트는 최초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원래 주기가 파이였어요. 파이, 2파이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식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세상의 모든 사인, 코사인 그림을 다 그릴 수 있고 응용도 할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사인, 코사인 그림을 잘 그리면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을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방정식 하나에 sin x는 하고 구해봤더니 2분의 1이에요. 됐죠? 그럼 우리가 sin 값이 2분의 1 되는 걸 그래프 모를 때 어떻게 이렇게 찾는 거예요. 2분의 1이 양수식이 sin 2분의 1 몇 도 이게요? 30도, 6분의 파이. 어디 또 있는지 아세요? 여기 또 있어요. 150도. 150도에 또 있어요. 이게 sin 값이. 그지?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2분의 1이거든요. 그죠?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30도, 150도. 이렇게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범위가 없으면 계속 양수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올싸니까. 여기는 sin 값이 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30도, 150도 여기다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계속 오는데 그런데 막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은요 굉장히 쉬워요. 보세요 여러분. 사인 그림 뭐 사인 그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툭 치고 가면 어디에요? 여기 처음에 2분의 1 되는 게 30도거든요. 6분의 파이 그죠? 얘가 파이니까 이건 뭐예요? 똑같이 이게 대칭이니까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면 6분의 5 파이 이게 답이에요. 이게 30도 몇 도 이게 얘가 150도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림 그리면 금방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범위가 없어도 그때 똑같아요. 이게 그림만 계속 그리면 아무리 많은 개수라 답이에요. 그지? 여기가 2파이거든요. 여기가 3파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면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서 2파에서 6분의 8 더간 거예요. 얘는 3파에서 6분의 8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방정식을 빨리 해를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등식도 보세요. 여러분 부등식을 다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부등식이 그렇죠? 사인식 2분의보다 크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아하, 2분의보다 크니까 사인 그림을 그려서 얘가 1이고 얘가 2분의 1인데 2분의 1보다 크니까 뭐예요? 요만큼 얘기한 게 요만큼 됐죠? 계속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까 얘가 얼마였어요? 6분의 파이였잖아요. 얘가 얼마였었죠? 6분의 5 파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요게 해당하는 x값 범위가 6분의 파이와 뭐 사이에 있다? 6분의 뭐 사이에 있다? 6분의 5파이 사이에 있다. 됐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규칙을 가지고 다 그림을 찾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답을 찾는다는 건 일일이 다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만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방정식과 부등식이 되게 편하다는 얘기죠. 됐어요? 근데 이게 방정식 부등식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탄젠트는 이렇게 최대할 수도 없고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지만 탄젠트는 뭐가 있어요? 정근선이라는 게 되게 조심해야겠죠? 탄젠트 기본 정근선은 뭐였었죠? 여러분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8가 기본 정근선이에요. 그죠? 근데 탄젠트가 갈수록 주기만큼 자꾸 움직이니까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n파이, 주기가 파이니까 그죠? 이게 탄젠트 정근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려서 탄젠트 정근선 찾는 게 또 되게 중요한데 그건 우리가 탄젠트를 우리가 잘 그래서 극복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림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방정식 푸는 게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프를 잘 이해하고 그래프를 철저하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아무리 복잡한 방정식 부등식도 되게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 됐죠? 그게 답이 몇 개 안 되는 건 이렇게 찾도 되지만 답이 막 10개, 20개 나오는 건 그죠? 이게 그림을 그려야만 빠른 속도로 답을 하나, 둘, 셋, 네 개 그지? 이게 찍어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주어지는 방정식 부등식을 잘 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 포인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림을 잘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변형돼도 최대 최소와 주기를 잘 확인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삼각함수 방정식 부등식을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세세하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 동영상의 목적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냥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잘 섭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문제를 다 풀어가면서 일일이 해설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뭘 다시 연습하면서 방정식 부등식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를 잘 완성하는 게 이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이기도 해요. 그죠? 원래 이렇게 그림 그리고 뭘 방정식 부등식 풀면 끝인데 삼각함수가 예외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고등학교는 기하학을 하지 않지만 뭘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아주 중요한 기하 하나를 해요. 그게 바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삼각함수 덤으로 기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하에 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됐죠? 수고했습니다.